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리보세라님, 블록버스트 약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 어제 시간외로 돌파가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이후에 이제 체크 가격은 종가상으로 28,000원입니다. 자,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50원 정도 올라서 39,650원으로 끝나서 아침에 갭 상승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아침에 41,100원에서 출발하고 음봉으로 계속 이제 하락세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10시 반을 넘고 있는데요. 37,000원대까지도 지금 내려와서 주가 흐름들이 양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으로 뭐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는 이 외국계 이제 JP모건 쪽에서 보면 이제 쇼커버링 물량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는데요. 지금 오전장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장중에 오히려 이제 공매도하고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쪽 매물들이 나오면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 공매도 입장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업틱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가보다 아래로 때려지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가를 내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37,050원이다. 그러면 공매도는 이 매수가 아래쪽으로 공매도 물량을 못 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가 위로만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 이제 공매도를 샀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가를 내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이제 공매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물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을 찍어서 누르면 공매도를 여기다 쌓아버리게 되면 이제 호가창은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여기에 물량이 잔뜩 있고 이제 시장가로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현물로 이 매수 단가에다가 밀어버리면 주가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보이는 호가창에서는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고 현물에서 때리면 공매도로 내리지 않더라도 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내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에서 주요한 어떤 수급에서 이제 하는 어떤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의 흐름들이 보통 이제 오전장에 이제 뭐 한 10시 이내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아침에 미증시가 좀 이제 부채 협상 관련되는 부분에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오히려 올라가야 될 어떤 상황에서 수급으로 찍어 누르면서 이 38,000원대 라인이 이제 러프하게 제가 이제 종가상으로 이 가격이 유지가 되어야 이 부분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흐름이 유지되어야 이제 돌파에 대한 이후에 주가가 안정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위치인데 지금 이제 10시 넘어가서는 이 가격을 일단 깼습니다. 이제 5장까지 이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5장에 이제 다시 들어올려서 종가로 이 부분을 관리를 해주느냐. 이게 이제 향후의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안 주기 위해서 계속 이제 장중에 찍어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또 오히려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계가 들어오면 여기에 물량이 잡히는데 전혀 잡히지 않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JP모건 쪽에 잡히면서 매도로 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 여기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다 JP모건 쪽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물량들이 이제 조금 이제 들어오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쪽에서 매도 물량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HLB이기 때문에 HLB가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내용들 한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자, 기사로 나왔던 부분들을 잠시 한번 체크해 보면요. 20년 결실이라고 하는데 HLB가 이제 글로벌 임상을 시작한 지는 12년 만이거든요. 2014년 뭐 그때부터 했다라고 하면 글로벌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근데 리보세라님을 개발한 지 16년 근데 이제
암젠의 이제 수석 연구원이었던 이 폴첸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이제 어드벤첸 연구소 이제 암젠에서 나와가지고 어드벤첸 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2003년도부터 이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표적항암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컨셉 자체는 1960년, 70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발달을 못하다가 1990년도 후반, 2000년 초반에는 이 백혈병의 이제 글리백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2년 만에 FDA 승인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한우성을 지릴 만큼 항암제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연구개발들이 많이 될 때 암젠의 이제 폴첸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후에 이제 HLB가 진양훈 회장이 이제 HLB 있으면서 이 지금의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개발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금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100% 이제 자회사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2011년도부터 여러 적응증으로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고형암 쪽에서 적응이 되기 때문에 위암 관련되는 부분, 간세포암, 대장암,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으로 다국적 임상을 진행했죠.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이제 HLB 그룹 입장에서 이 목표를 높게 하는 것은 그 당시도 이제 위암 4차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4월 달에 이제 글로벌 3상을 스타트했던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이 목표로는 1조가 넘기 때문에 가장 높습니다. 위암 2차도 있는데 2차가 간암보다 조금 높습니다만 임상의 지금 진행 정도가 간세포암이 빠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크게 봤던 게 2023년도에 그 당시에 2023년도에 목표를 했기 때문에 이 간세포암이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보면 3차입니다. 여기도 한 8천억대고, 선양남성암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대 미만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임상의 단계를 좀 빠르게 해서 이제 임상 중에 이제 허가를 덕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요. 이제 이런 어떤 여러 적응증으로 다국가 이제 임상을 진행했고요.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2014년도에 3차 치료제로, 위험 3차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바스틴의 어떤 그 실적을 넘어갈 정도로 한 500억 이상 추정되는 걸로 중국 시장에서는 안착을 했고요. 누적으로 보면 1조가 넘게끔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간세포암으로 이제 2차 치료제들도 승인 받아가지고 치료 시판 중이었고요. 올해는 또 1차 치료제로 중국에서는 또 허가를 좀 득을 했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보세라님의 한국 판권은 HLB 자회사인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어요. HLB가 이제 생명과학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중국 제한 나머지 국가의 판권은 HLB 자회사 100% 자회사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HLB가 리보세라님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가장 진출을 하려고 하죠. 그 외 국가들은 미국 시장이 좀 성공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분위기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여기도 좀 준비를 하는 어떤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3, 4차로 다국가 임상에서 OS 값의 어떤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서, 하지만 이 세부 데이터를 통해서 NDA 신청을 해볼 만하다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반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양남성은 보통 이제 침샘암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가속 승인 형태로 이제 하겠다 했는데 2차 관련되는 어떤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FDA가 추가적인 자료 요청으로 지금 NDA 신청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간암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이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는 잘 알다시피 이 OS 값이 최초로 20개월을 일단 넘겼고요. 이 암에서는 이제
데이터 중에서 과거에서는 이제 OS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이 완치가 100% 안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환자가 최종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생존 기간을 늘려주느냐, 이게 항암제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지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환자의 어떤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PFS 값도 굉장히 중요하게 1차 지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생존한 기간이고, OS 값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망할 때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을 처방하면 관리할 수 있다. 이제 회사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NDA 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60일 동안에 CDER에서 이제 예비 심사를 합니다. 이 본심사 관련되는 NDA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지 이 부분을 따지 가지고 이제 refuse to file again RFA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본심사 승인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기간이 이제 60일 지나고 이제 2주, 그러면 이제 어제 내었다라고 하면 이게 7월 말이라고 했죠. 이때 이제 그냥 심사를 하는 스탠다드 리뷰가 아니라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로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은 나중에 저녁에 다시 한번 우선심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또 한번 올려드리고요. 이제 본심사가 되면 이제 후보 물질에 관해서 정식심사를 하게 되면 생산시설 심사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C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탄탄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프리 NDA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일단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와 면역항암제의 어떤 변형요법으로 지금 이제 허가받은 어떤 기전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을 기대하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 기대감이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품목 허가가 되면 연매출로 1조, 거의 영업이익률이 OP 마진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항암제로 지금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6번째로 많은 질환이고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내는 어떤 치료제가 없습니다. OS 값을 뭐 넥사바나 렘바티비나 뭐 이제 기타 아바스틴이나 티센트릭이나 이 들어왔던 어떤 치료제가 조금씩 느리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이제 시장을 압도하는 뭐 이런 어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치료비 인하에 관련되는 어떤 미국 측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심사라든지 허가 관련해서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수급 차원에서는 좀 아쉬운 흐름이 오늘 또 이제 장중에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오전장에는 38,000원 밑단에서 지금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하락을 또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후장에 다시 돌려서 종가는 이 38,000 위로 오늘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이 돌파가 유지가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를 체크하는 어떤 항목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HLB 제약 입장에서 이게 이제 뭐 15,400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탈이 안 됐거든요. 오늘도 지금 또 15,740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돌파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신규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차트를 보면. 물론 차트가 다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시장 진입을 하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 이 38,000원 위로 관리하면서 끝나는지 여부를 오후장에도 좀 체크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